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끼거든? 이런 사람들은 좀 만만하게 봐. 대화를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지. 대표님, 옛날부터 이제 착하게 살아라, 남들을 뭐 배려하면서 살아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잖아요. 남들을 배려하고 착하게 살수록 뭔가 무시받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착한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 성격을 바꿔야 되나 라는 고민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착한 사람들이 더 세상 살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시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내 선을 좀 알려주는 게 좋아. 이게 여자랑 연애하는 거랑 똑같아. 남자로 예를 들면 너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그럼 가가지고 처음부터 저 결혼하시죠, 이런 미친놈이 있어? 아니, 없죠. 없지. 사람은 도전 정신이 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도전을 해보는 거야. 저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죠. 먹네? 그럼 다음 도전 손 한번 슬쩍 잡아보고, 가만히 있네? 그럼 거기서 만족하나? 아니요. 그만해. 그러면 점점 진도가 나가잖아. 똑같아. 사람의 도전 정신은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게 프로세스가 돌아가. 그래서 이 사람 좀 만만하네? 내가 요 정도 장난을 쳐봐. 받아주네? 그럼 내가 다음에는 도전 정신이 있잖아. 좀 더 해봐. 이것도 먹히네? 계속 높아져. 자진해서 멈추지 않아. 이게 사람의 도전 정신의 프로세스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발전했고, 근데 이게 나한테 오면 스트레스를 받지. 그래서 어느 정도 알려줄 필요가 있어. 여자도 손잡았어? 가만히 있었는데 일로 와?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돼? 부딪혀야죠. 뺨을 때려야지. 이 병신 알부터 뺨을 때려야지. 똑같아. 내 선을 점점 넘어. 어느 정도까지 내가 받아줬어. 이 정도까지 내가 장난을 넘길 수 있어. 근데 그 선을 넘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잘라줘야 돼. 그럼 또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전 여기서 끝났구나 딱 인식을 하면 여긴 잘 안 넘어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상대방에 대한 선이 있으면 그 선을 넘으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넘으면 피곤하거든, 서로. 이 사람 여기까지 넘어가면 화를 내는 사람인지 알아. 그러면 여기서는 잘 안 넘어가. 그래서 이런 선을 알려줘야지.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많이 웃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무시를 받는 경향들이 있어. 안타깝게도. 근데 웃음이라는 건 되게 좋은 행위야. 심리학적으로 웃는 행위는 경계심을 좀 허물어뜨려. 이게 약간 몸의 언어 중에 하나거든. 나는 바보입니다를 상대방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경계하고 있어. 내가 허허허 웃으면서 와. 그러면 상대방이 경계심이 좀 무너진다고. 그래서 상대방과 어떤 친밀감을 느끼고 어떤 가까이 다가가고 이럴 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웃는 거야.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그래. 근데 이게 너무 과하면 내 말이나 이런 거에 또 호응해 주는 건 좋은데, 개 중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의미 없는 상황에서 계속 웃어. 그리고 이 상황에 계속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웃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끼거든? 이런 사람들은 좀 만만하게 봐. 그래서 웃는 건 좋아. 웃는 건 굉장히 좋은 스킬 중에 하나야. 근데 이게 너무 의미 없이 남발되다 보면 만만해 보일 수 있다는 게 양날의 검이지. 참 이게 어려운데, 좋은 스킬인데 이 선을 넘지 않는 건 좀 중요하다. 너무 의미 없는 웃음, 너무 과장된 웃음, 선을 넘는 계속 지속되는 의미 없는 웃음들을 좀 삼가하는 게 좋아. 그러면 나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해. 하지만 웃음 자체는 좋다. 확실히 이제 실없는 웃음 웃지 말라고. 너도 왜 맨날 웃고 있냐 그렇게. 너 내가 대표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것 중 하나가 착하고 예의 바른 것과 내 의견을 똑바로 이야기하는 거를 좀 혼동해. 예를 들어서 너가 대표님 오늘 유튜브 촬영하셔야 돼요 했을 때, 내가 촬영하기 싫을 수 있잖아. 오늘 못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야, 촬영하기 싫어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참니다 형이 오늘 이렇게 지금 촬영이 있고, 내가 오늘 이렇게 미팅이 많고 뭐 해서 내가 오늘 몸이 피곤하다. 그래서 오늘 좀 촬영이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 결과는 똑같아. 촬영 안 하는 거야 오늘. 근데 과정이 너무 다르잖아. 이걸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거절을 할 땐 해야 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내가 착한 방법이나 예의 바른 방법을 찾을 수는 있지. 근데 만약에 너가 대표님 촬영해야 돼 했는데 내가 막 고민을 해. 혹시 나 오늘 바쁘고 힘들고 한데 어떻게 거절해야 되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네가 네 멋대로 촬영 날짜를 잡겠지. 나는 힘든데 안 되는 건 안 된다. 딱 잘라줘 줘야지. 내가 할 얘기는 정확하고 단순 명료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나 얘기하자면은, 내가 내 스스로를 일단 사랑해야 돼. 이게 사람은 오감, 뭐 촉각, 미각, 시각, 후각, 청각, 이 오각 외에도 나는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 육감이라는 게 있어. 느껴, 사람이.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 사기를 칠 수 있는 이유도 뭐냐? 사기꾼이 본인 스스로를 사기치기 때문에 사기가 당하는 거야. 내가 이거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사기를 치잖아. 안 당해, 사람이. 나를 속이고 해야지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 똑같아. 나를 되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한테는 잘 이 사람을 만만하게 보지 않아, 사람들이. 근데 안타깝게도 학창시절에 보면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을 보잖아. 그러면 걔가 한 명만 괴롭혀, 걔를? 아니죠, 주위에서. 참 안타깝게도 주변에 다 괴롭혀. 왜일까?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돼 있죠. 그치. 또래 심리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이 친구가 한번 괴롭히면 되게 강하게 당하고 나면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나를 괴롭혔을 때 또 나를 왜 괴롭혀, 이게 아니라 익숙하거든, 내가 괴롭힌다는 게. 그럼 누가 또 그걸 보면 자꾸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도 날 괴롭히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날 왜 괴롭히지라는 생각. 그치. 그냥 이 친구한테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는 거야. 왜 나를 괴롭히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 보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하면서 이게 좀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면담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가끔 그게 깨지는 친구들이 있어. 거짓말처럼 그러면 180도 주변 환경이 바뀌어. 물론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이제 운동이지. 운동을 하면 자기가 자신감이 붙고 뭐 하잖아. 그 친구가 실제로 뭐 싸움을 막 맨날 해가지고 깨지나? 아니야. 자기 자아가 어떤 딱 실현이 되고 내가 이런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안 돼야 돼라는 신념이 딱 생기면 그런 것들이 좀 잘 깨져. 두 번째로 좀 이어서 붙이면 내 주변에서도 나를 사랑해야 돼. 학창시절에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의 집을 가보잖아. 정말 안타깝게도 부모도 얘를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 부모님도 얘를 만만하게 보고 우리 자식 되게 존귀하고 사랑받는 친구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함부로 할 때가 있어. 이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부모님이 나를 막 개무시해. 이런 에너지가 내가 이미 있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밖에 나오잖아. 육감이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 사람이 느낀다고 상대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나는 내가 지금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와이프한테도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해. 왜?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면 나는 밖에 나가서도 그런 대우를 받게 된다. 자기가 나한테 좋은 사람 취급해주고 나를 되게 존경해주고 하면 내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밖에서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의 와이프가 되고 싶냐? 이런 걸 난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내가 이 가정이나 작은 조직 안에서도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데 나가서 내가 그걸 하기가 가능은 하지만 버겁지.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미 밝은 에너지랑 어떤 존경받는 에너지가 있잖아. 그런 것들이 편하게 나와 그러면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미팅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야, 너도 고생해. 좀 기다리느라고. 생각보다 미팅 좀 길어져가지고 조금 늦을 수도 있겠다. 조금 서둘러야 돼. 오늘 찍을 주제는 대표님 밑에 계시는 수행비서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일하신 지 꽤 오래됐잖아요.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옆에 있지. 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네, 옆에 계시면서 이제 대표님이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이 꽤 오래 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이 이제 직원분들 보시면서 이 사람은 진짜 나랑 끝까지 갈 사람이다.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은 내 옆에서 같이 도와줄 사람이다. 라는 거를 뭔가 보는 눈이 조금씩 생길 것 같은데 진짜 내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대표님께 여쭙고자 하려고요. 이건 참 나한테 어려운 질문이죠. 개개인의 특성인데 나라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거든. 그게 되게 좋은 건 아니야. 장단점이 있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고 사람한테 막 배신감을 느끼고 이러지 않는 편이야 좀. 원래 그러진 않았겠지. 나도 어렸을 때는 막 그런 거에 배신감을 느끼고 막 주인의 살리나 하고 했는데 왜 그렇게 변했을까? 참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질문이네. 언제부턴가 좀 그래.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을 한 지가 진짜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이건 내 경험에 대한 어떤 학습도 있지만 그냥 나라는 사람이 좀 그렇지 않나? 책으로 배운 이런 간접 경험이 있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느꼈던 경험들을 책으로 보면서 얘도 느끼고 있네? 이게 진리구나. 이런 느낌을 내가 받을 때가 있단 말이야. 네네.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뭐 크게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뭐 반드시 나를 끝까지 따라올 거야. 이런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다만 이런 건 있어. 이 사람은 나를 떠나기 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야지. 내가 잘 같이 해줘야지. 내가 이 사람 꿈을 이루는데 내가 같이 도와줘야지.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이 사람은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돼. 끝까지.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이야. 뭐 이런 좀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하거든 나는. 네네. 그거야. 내가 계속 이 사람을 같이 함께하고 있고 이 사람의 꿈을 내가 같이 도와줄 수 있고 이뤄줄 수 있고 그 사람과 내가 꾸는 꿈이 같아.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거지. 뭘 이 사람이 나를 막 따라오고 이럴 필요는 없다 생각해. 내가 갑자기 그 꿈의 방향이 바뀌었어. 네네. 예를 들어 그 영원히 따라오는 관계라고 하면 내가 갑자기 꿈이 바뀌어서 이 PD 내가 내일부터 저기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스님이 돼야겠네. 자네도 나를 따라서 머리를 깎게나 뭐 이랬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진 않을 거 아니야 다들.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나를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가 아니라 내가 그리는 어떤 꿈이 있잖아. 목표가 있고 이거를 같이 그리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야 이거. 내가 그리는 회사, 내가 그리는 어떤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이 결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남을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게 마음이 좋고 당연히 회사나 뭐 일은 더욱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우리가 모시고 일하는 게 회사가 잘 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한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그렇게 이론대로 규결이 되는 준비한 질문을 하게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진짜 내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진짜 내 사람은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질문을 하지 않아. 차를 타자마자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밀지 말고 카톡도 무음을 안 해놨네. 죄송합니다. 해놔라. 내 사람이 아니야.
일단 진짜 내 사람이라고 하면 뭐 나는 진짜 내 사람이라는 범위가 되게 협소한 사람이야. 네네. 참고하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 보통 사람들, 뭐 나도 보통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나는 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되게 범용성으로 들으면 조금 틀려. 아, 이 사람은 되게 생각이 쓸데없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답변을 들으면 너가 조금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 네네. 그러니까 진짜 내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뒤에서 내 이야기를 안 해야 돼. 이거는 근데 조금 내가 어떤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회사에 내가 이제 회사 대표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야. 네네. 팀장이거나 내 조직의 리더다.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을 내 옆에 두면 그럼 그 굉장히 내 얼굴에 신백히거든. 그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네네. 날 잘 모르고 네. 굳이 나를 평생 볼 일 없는 사람들도 그 친구가 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볼 시간은 없잖아. 그럼 나는 되게 나쁜 사람이 돼 있어. 한두 명한테. 그럼 말이라는 게 어때?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만날 거 아니야. 또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남의 얘기를 계속 하게 되거든. 이게 조금만 지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생각보다. 그러면 그게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내 조직으로 커민을 해. 이 조직에도 이제 나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 내가 직원이 예를 들어서 조직의 리더인데 조직이 5명짜리야. 네네. 한 10명짜리까지는 한 사람이 정확하게 케어가 돼. 너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 아니야, 임마. 내가 잘못한 얘기야. 이게 되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대화가 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 세상에 내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 그쵸. 남들은 다 남의 얘기를 듣고 나라는 사람 평가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진짜 점점 손이 닿지 않는 사람이 많아져. 뭐 조직이 커진다던가 인맥이 넓어진다던가 그랬을 때 나에 대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랑 대화하지 않았어도 나에 대한 좋은 평가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 내 측근들이야. 내 지인들. 내 친구, 임원, 팀장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뒤에서 내 욕을 한다? 가차없이 보내야 돼. 막을 수 없어 그건. 그 습관은 사람이 막을 수 없어. 그런 인맥은 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물론 내가 진짜 잘못을 했어. 이거는 또 뒷담화랑 다른 얘기거든. 내가 너무 잘못을 했지만 내 앞에서 얘기할 수 없어서 뒤에서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면 그건 내가 수정을 해야 될 일이지. 뒷담화와 잘못에 대한 지적은 참 경계선이 애매한데 그 방식에도 좀 차이가 있고. 그쵸. 그치? 그런 거를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가 있니?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내게 시간을 쓰는 사람인지, 뭐 돈으로 때우는 사람인지, 뭐 구분하라는 얘기도 있고. 이거는 좀 애매한 게 그건 성향의 차이거든. 네네. 시간을 쓴다고 해도 굉장히 나를 위하는 사람이고 돈으로 때운다고 해가지고 나를 별로 위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건 되게 편협한 발상이라고 봐.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 네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오늘 지금 생일이야. 네네. 알고 있지? 맞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 지금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별로 없어. 난 페이스북에도 생일 알림 다 껐고 네. 내 카카오톡도 생일 알림을 끌 수 있더라고. 아, 네네. 꺼놨어. 그리고 어제 이제 형수가 와이프가 이제 뭐 파티를 해줬단 말이야. 네네. 와이프가 인스타 올렸어. 안 퍼갔어. 이러고. 나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그렇게 막 생일이라고 막 이렇게 찾아오고 이런 게 사실 좀 쏙 유쾌하지 않고 부담스럽거든. 물론 이것도 옛날에는 안 그랬겠지. 이 나이 먹으면서 변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도 그렇잖아. 나도 남들한테 내가 또 그럴 거 아니냐. 이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걸 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고 나같이. 네.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돈을 해주는 게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누가 갑자기 뭐 한 500만 원 줘. 생일 선물로. 네. 이게 신경 안 쓰는 거야?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그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너무 편협한 질문과 답변이다 그거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서도 요리를 안 하는 사람이야. 설거지도 아예 손을 안 대. 근데 와이프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해 나는. 너무 해라라고 하지 않아. 네네. 그런 내가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를 해줘. 너무 핏이 안 맞잖아. 아, 그쵸. 예를 들어. 그러니까 꼭 그게 하지만 요리를 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맞아. 그렇다고 해서 요리를 해주지 않는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 나는 약간 그리고 무소식이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동생들이 오랜만에 연락이 와도 나랑 진짜 친밀도가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친구야. 나는 그럼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랜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이 새끼는 필요할 때마다 찾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나는 이제 필요할 때만 찾아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아니야 우리가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뭐 어차피 연락 오면 다 이런 거기 때문에 연락 안 오는 게 우리는 좋은 거야. 잘 살고 있다는 증거야. 난 이렇게 얘기를 해.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세상에. 그거를 너무 하나의 기준에 놓고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엄청 뭔가 현실적이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너의 의도대로 지금 흘러가지 않구나. 한번 해봐 그럼. 그러면 대표님만의 사람을 뭐 배신할 건지 아니면 내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또 한 가지 더 있을까요? 누군가 나한테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는 거는 다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 나는 좀 이해할 수 있지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보면 어떻게 했냐. 모든 이런 얘기는 결국은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보기 좋지 않고 나의 기준에 너가 어긋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게 모순되지만 사실 그래.
내 기준에서 너가 뭔가 어긋났기 때문이야. 근데 이거를 둘러서 얘기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내가 기분 나빠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쁠 것 같고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 더 완곡하게 이 자리에서 나는 괜찮았지만 이런 건데 어떤 사람에겐 좋은 방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나쁜 방법일 수 있지만 적어도 쿠션을 이렇게 마련한다는 거는 정말 이 사람에게 내 의견을 정중하게 권유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쿠션을 만들었잖아요. 네. 지금. 직진으로 가지 않고 한번 찍고 갔잖아. 이 쿠션을 많이 만들수록 사실 대화가 매끄러워지는 건 사실이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찬빈아, 너 오늘 이렇게 막 차 타는데 카메라를 들이밀고 그게 예의가 맞아? 이렇게 얘기해. 어때? 네. 막 반성이 막 돼? 아니요. 지금 왜 그러지? 네. 이런 말 사람이? 찬빈아, 형이 아직 안전벨트도 안 찼고 야, 이 차 탔는데 막 머리도 아직 안 만졌는데 그렇게 되면 야, 형수가 속상해해. 어때? 뭔가 좀 약간 미안하지? 네네. 나는 괜찮아. 와이프가 막 머리 맨날 거지같이 하고 댓글에다가 미용실 바꾸라고 이런 거 달리니까 와이프도 속상해하고 미용실 원장님도 형이 친한 형님이야. 속상해하고 그럼 되겠냐? 네. 형이 머리 다듬을 시간 줘야지 이 자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쵸.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함정은 뭐냐면 이건 이 사람의 레벨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거거든. 비난을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진짜 진심으로 할 경우가 있어. 근데 그게 내 사람이 아니라서 뭐 비난을 한다기보다 이 사람의 그 어떤 살아온 역량이나 경험치가 그게 조금 안 되는 거지. 네. 말은 해주고 싶어. 나도 기분 나빠. 제 행동 고쳐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객관적으로. 그랬을 때 이걸 되게 쿠션을 여러 개 놓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스킬 중에 하나거든. 그 사람이 무슨 서울대학교 심리학자 뭐 교수님이 아닌 이상 네, 그쵸. 그런 걸 알아서 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걸로도 내 사람이 아니냐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건 그냥 그 사람이 부족하냐? 굉장히 성숙했냐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지. 내 생각은 그렇다. 이게 또 사람의 참 본능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그런 말 있잖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 그쵸.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위치나 나랑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은 좋아하지만 기쁘지 않아. 대부분이 그런 것 같더라고. 심지어 나조차도 그렇고 사람이니까. 친구가 회사 잘 해가지고 벌써 엑시트했어. 너무 기뻐.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상실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 근데 이게 상실감에서 끝나느냐, 이게 질투와 분노로 바뀌느냐, 이건 너무 큰 차이거든. 그쵸. 근데 나도 내가 친한 친구 중에 머리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냐? 이 친구는 진짜 1조가 생기고 나 10원도 안 줘도 나는 기쁠 것 같은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잘 되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친구가 있어. 반면에 좀 애매한 친구들은 한 100원만 벌었더라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예를 들면. 네네. 이 사람 따라 좀 다른 거니까. 나의 어떤 잘됨을 내가 얘기했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걱정하지 않고 나를 이것 때문에 질투하면 어떡하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하면 정말 나한테 가까운 사람이지. 정말 내 편이라는 사람이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제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얘기했을 때 정말 나한테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핏줄이죠. 그렇지. 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 그쵸, 어머니. 아버지는 좀 질투날 때가 있어. 그렇더라고, 내가 싸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100% 기쁨으로 그런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근데 그 외에 나의 어떤 이 핏줄이 아닌 외적으로 생긴 어떤 관계로 생긴 이 인맥이 그걸 정말 기뻐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 정말 내 사람이지. 가족 같은 사람이지, 정말 이 사람. 근데 이게 또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잘 되는 사람들일수록 그 마음이 크다? 참 이게 무서운 얘기지만 내가 또 다양한 각층의 모임을 가잖아. 지역 뭐 주민자치회 같은 데도 가고 지역 뭐 동네 산악회 같은 데도 한 번씩 가고 작은 모임들도 내가 많이 가고 또 기업가들이 하는 모임도 내가 많이 가고 플러서들 모임도 많이 가, 그지? 그러면 어딜 가나 잘 되는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회 평균 소득보다 많이 버는 모임을 가면 다들 그렇게 응원을 잘 해줘. 없어 거기에 그렇게 막 뒤에서 아유 저 새끼 뭐 이상해 잘 되는 거 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 간혹 그런 사람 한둘 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걔가? 그 사람만 외면받겠죠? 네. 자기는 몰라. 하지만 도태가 되고 있어 이 모임에서. 점점 걔를 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런 사람들. 근데 어려운 모임을 가면 금전적으로 좀 생활이 어려워 이런 모임을 가면 그렇게 질투가 많아. 그렇게 화가 많아.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평소에 차던 아무 생각 없이 차던 롤렉스를 차고 봉사활동을 갔어. 그러면 이상하게 거기에는 나는 봉사를 하러 간 건데 그걸 보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 희한하게. 물론 아닌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뭔가 남들의 정말 잘됨을 기뻐해주고 슬픔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좀 성공에 가깝게 가는 것 같아. 그런 속담이 있다고 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외국 속담이었는지 아니면 명언이었는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백만장자도 그 사람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는 나의 성공이 아니라 경쟁자의 몰락이다. 그게 가장 큰 뭐 성공이고 뭐 그 소식을 들을 때 먹는 밥이 가장 맛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어디서 봤거든. 네. 사람의 심리를 되게 잘 표현한 거지.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대표님, 곁에 두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사람이 있다던데 혹시 그런 유형이나 특징을 알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들이겠지? 뭐 예를 들면? 그쵸.
우선은 내 주변에 나의 어떤 단점이나 잘못을 고지고대로 얘기해주는 사람 정도는 한 명 있으면 좋아. 만약에 너무 많아 근데? 그럼 이건 내가 잘못된 거야. 그건 좋은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한두 명 정도 정말 나한테 직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되게 필요하지 인생 살면서. 이제 대표님 위치면은 이제 직원을 그렇게 막 해주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긴 하잖아요. 뭐 내가 위치가 높진 않지만 뭐 이제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나도 한두 명 정도는 내가 대놓고 얘기를 해. 괜찮다. 얘기를 해줘라. 그게 나 도와주는 거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하면 나 짜증나잖아 사람인데.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대표님 뭘 헤어스타일 이상한데 뭐 이러면 짜증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좀 들을 준비를 하고 내가 물어보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어떤 얘기가 나와도 진짜 나한테 쌍욕을 해도 내가 오늘은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말고 들어야겠다. 요건 나중에 해야지. 이런 마음 먹고 이제 뭐 그러고 이제 물어볼 때가 있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직언하는 게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편의를 위한 건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 이런 경우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나니까 얘기해주는 거야 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막 도움되는 얘기는 많이 아니더라고요. 그치. 걔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 일단 베이스가 있잖아. 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알잖아. 네, 그쵸.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조언들은 들을 수 있으면 듣는 게 좋지. 내가 요즘 골프를 자꾸 예를 많이 드는데 네. 뭐 골프를 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준비 동작이 너무 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지만 좀 이렇게 뭐 연습 스윙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들어놓을 필요는 있지. 그런 것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말고도 좀 있을 수 있구나. 이 정도는 환기치 안에서 알아놓는 게 좋지. 대표님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조금 우위에 있고 객관적으로 나보다 조금 덜 우위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네. 그런 친구들 중에서 누가 봐도 정도를 걷고 있고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좀 누가 봐도 노력을 해. 이 사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그런 사람들은 좀 곁에 두면 좋지. 왜 그러냐면 이제 세대가 점점 올라가고 바뀌고 하다 보면 도움을 주던 게 어느 순간 내가 받을 수가 있거든. 실제로 그런 일이 많고 뭐 꼭 내가 언젠가 내가 뭐 도와주고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내가 그거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약간 감각적으로 파악하는 거네요. 이 사람이 뭔가 정도의 기력을 갖고 있고 성장할 사람이다라는 게. 첫 번째는 감각인데 두 번째는 대화야. 대화를 나눠보고 어떤 실체를 보고 뭐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도 한번 같이 가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파악을 해보는 거지 서로. 뭐 의도적이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거든 이게. 직장을 다니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네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사람들 곁에 많이 있으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돼. 내가 얼마 전에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내가 제주도를 갔다 왔어. 24일 날까지 있어가지고 욕을 좀 먹었는데 와이프한테. 아무튼 그 형 중에 이제 한 분이 투자 회사를 좀 크게 하는 형이야. 네. 근데 그 형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40이 넘으면 그 노동, 개발, 뭐 아무튼 이런 걸 하면 안 된대. 난 아직 하고 있지만. 왜요? 그랬더니 그때가 돼서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하면 이제 좀 후배들한테 이거를 밀어줄 수 있는 거 밀어주고 투자해주고 업무를 좀 알려주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느끼는 거야. 내 세대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동생들이든 형이든 까진 내 동생들이면 뭐 20대 중반에서 30대들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고 뭐 형들이어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형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 나이니까 지금 딱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위아래로 내가 지금 다 끌고 갈 수가 있는데 모임을 만들 수가 있고 내가 지금도 내가 20대 후반 애들을 만나도 형이라는 느낌으로 다가갈 수가 있잖아. 그쵸. 근데 이게 내가 몇 년 남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한 10년이 넘어가고 한 10년, 13년 이렇게 넘어가면 50대 한 중반 정도가 되면 친화력으로 밀고 가는 비즈니스 능력은 내가 좀 떨어지겠구나. 이런 고민을 내가 좀 한 적이 있어,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 형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구나. 지금 빨리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시너지가 좀 온다. 그래서 내가 또 얼마 전에 어느 회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회장님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50이 넘어서 비즈니스로 새롭게 만난 사람들은 사기꾼이 많대. 50이 넘은 사람을 새로 만나면 사기꾼이 많다 그러더라고.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자기가 이미 이제 갖춰놓은 게 많으니까 만나야 될 사람들은 그 전에 다 만났다 이거지. 같이 성장했다 이거야. 근데 갑자기 어디 튀어나와서 새로 나와가지고 뭔가 만나면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밖에 없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많이 사람을 만나고 많이 만들어 놓고 풀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내 주변에 좀 신용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지. 다 사실 오늘의 얘기는 다 비슷한 맥락 같아. 네네. 다 결국은 좋은 사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좋은 점이 뭐가 있냐 요거를 좀 찝는 건데 신용이 있는 사람은 좀 필요해.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 저녁에 식사를 하자 부른 거야. 모르는 형님이 와이프 될 친구하고 친구분의 남편분이야. 뭐 식사를 하자 이렇게 불러서 어제 첫 자리였어. 근데 내가 이제 누군지는 알고 있고 대표님도 나를 누군지는 알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유튜브 같은 것도 보셨나 봐. 걱정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 어떤 걸? 뭘 걱정했냐면 유튜브나 이제 주변 사람한테 듣기로 내가 이제 그런 본인이 만들어 오신 나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좋은 사람이란 이미지를 만드셨을 거 아니야. 근데 만났을 때 내가 갑자기 막 개차반일 수 있잖아.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거든. 그러니까 굳이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6시에 미팅 약속을 했어. 네. 내가 5시 한 10분에 도착을 했을 거야. 왜냐면 그날 내가 인천에 뭐 일이 있어서 인천 갔다가 서울에 오느라고 조금 늦게 출발하면 한 5시 반 뭐 이렇게는 못 맞춰 시간을. 5시 10분에 올 거냐 6시를 조금 넘을 거냐. 인천에서 오는 길이 막히거든. 네. 근데 그 형님도 그걸 알고 있던 거야. 내가 좀 늦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나 보더라고. 근데 예상대로 내가 너무 일찍 와서 너무 좋았다. 미리 와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늦어도 괜찮다. 하지만 일찍 와서 너무 좋았다. 이게 계속 하시더라고. 아, 테스트를 한 건 아니지만 일찍 와줘서 너무 좋았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계속 그런 두려움이 있으셨던 거지. 그 이야기인즉 내가 혹시라도 5분, 10분 늦으면 자기는 그걸 되게 싫어하시는 거야. 그럼 그거 하나 보면 열을 아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입으로 떠들고 있거나 행동들이 좀 가짜구나. 그렇게 되게 믿음직한 사람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그걸로 판단하는 좀 기준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말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내 속으로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어떤 신용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건 되게 좋지. 근데 그렇지 않고 맨날 늦어? 너무 편한 친구고 이러면 또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뭐 와이프가 10분 늦게 왔다고 갑자기 뭐 이혼을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너무 친한 편한 사이고 이러면 또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비즈니스적인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늦는다? 뭐 이런 건 좋지 않지. 그래서 그렇지 않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 항상 만날 때마다 미리 오고 약속을 하면 지키고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내 곁에 두는 게 좋지. 의외로 그런 사람 많지 않거든. 당연한 건데 이거 당연한 걸 매 순간 그치. 지켜오는 건 쉽지 않죠 사실. 맞아. 그리고 뭐 사람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늦을 거 알잖아. 딱 출발할 때 보면. 아니면 도착 한 20분 전에 됐는데 내가 딱 내비보면 시간이 나오잖아. 그럼 미리 전화를 해야지. 죄송한데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해서 5분? 10분? 늦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미리 해야지. 6시 약속인데 6시까지 전화가 없어서 내가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예,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이런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없는 게 좋다. 그런 기본을 지키는 신용 있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많이 두면 둘수록 좋다는 거지. 대표님, 좋은 사람인데 결국은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특징 아세요? 우선은 같이 있으면 되게 재밌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 재밌는 사람을요?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네. 막 시간도 되게 잘 가고 네. 계속 막 웃음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한 번 더 좀 필터링할 필요가 있어. 같이 시너지가 나는 어떤 게 있다. 네. 그러면 이 만남을 계속 이어가야지. 네. 근데 계속 웃기기만 해. 내가 뭐 개그 콘서트 보러 온 게 아니잖아. 적당히 웃기고 적당히 빠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같이 있으면 계속 웃겨. 뭐 예를 들어 남자들 예를 들면 계속 만나면 여자 얘기만 하는 애들 있잖아. 네. 많진 않지만 계속 만나면 뭐 여자 얘기하고 뭐 잠자리 얘기하고 뭐 다음날 만나면 또 그 얘기야. 이런 게 사실 또 재미가 있어 듣다 보면. 아, 그쵸. 뭐,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되게 재미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게 되게 없다. 나를 되게 즐겁게는 하지만 이게 정말 내게 필요한 건지는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내 인생의 성장은 1도 도움이 안 되니까. 안타깝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 자기 경험이 이 세상의 기준인 사람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가 뭐 어깨가 다쳤어. 네. 너무 아파.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거야. 웨이트 트레이닝은 하면 다치는 운동이야. 하지 마. 내가 다쳤어. 어떤 그 세상의 기준이 자기한테 너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뭔가 잘못했겠지 그러면. 네. 근데 자기의 경험이 정답이고 이게 너도 그렇게 해야 돼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맞아요. 제가 뭘 한다고 하면 야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의 기준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아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게 아니었구나. 나랑 정말 다르게도 하는 방식들이 있구나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이제 많이 볼 거 아니야. 네, 그쵸. 경험을 하면서. 근데 언제 이게 제일 내 기준이 강하냐? 20대 초반. 뭐 10대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쵸. 근데 10대는 약간 난 학생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기준에서 누군가가 강하게 얘기했을 때 잘 깨져 그 기준들이.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선생님이라는 존재들이 있고 부모라는 존재들이 있으니까. 그쵸. 딱 2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난 성인이 됐잖아.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생각해? 그럼 이때 되게 기준이 강해져.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내 20대 친구들의 조언을 그래서 조심해야 돼. 나랑 같은 20대야. 얘는 나랑 경험치가 비슷해. 근데 내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얘기하지. 하지 마, 그거. 야, 그거 하면 큰일 나. 그거 백날에도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해봤어. 이런 것들이 강해져. 그래서 내가 나이가 좀 20대 초중반이다. 그럼 친구들의 조언을 좀 멀리 할 필요가 있어. 특히 친구들이 안 된다는 조언은 진짜 종이처럼 구겨가지고 휴지통에 갖다 버려버려야 돼. 확실히 그 안 된다는 조언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의심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득이 없다. 대표님,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너무 나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아첨? 네. 그치, 아첨이라고 하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다 알아. 아첨꾼한테 내가 휘둘리면 좋아 안 좋아? 휘둘리지 않아야죠. 당연히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나한테 아첨하고 맨날 아부하고 잘못돼서 나한테 좋은 말하고 그런 사람이랑 내가 일을 하면 어떻게 돼? 자기가 망가지죠. 당연히 누구나 이론으로 다 알고 있다? 근데 그게 옆에서 보면 잘 보여. 근데 내가 딱 1인칭으로 들어오잖아? 이게 잘 안 보여 사람이. 이 사람이 아참꾼인지 아닌지를 그 인간이 어쨌든 그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칭찬받고 이런 걸 사람이 좋아하거든. 그쵸. 이런 보상들을 여기 이 자체에서 도파민이 나와. 그래서 자꾸 이걸 쫓는 경향들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아참꾼을 스스로 알아내기가 아주 쉽진 않아 생각보다. 근데 이거 반드시 걸러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그들이 또 의도로 숨기고 있는 아참꾼들이 있어. 굉장히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지.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은 아주 쓴 조언은 아니어도 먼지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없어. 내가 뭘 하든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든 이 새끼 나를 계속 괜찮대. 잘하고 계시다 그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 다른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좀 강약약강이 심한 사람들. 어느 정도는 사람이니까 강약약강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너무 갭이 큰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면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지. 음식점 가가지고 종업원들한테 하는 거. 네. 아니면 자기 회사 가서 밑에 직원들한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을 알 수가 있지.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뭐야? 내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그런 입장이 됐을 때 나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할 사람이야. 내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강한 위치에 있으면 나한테 잘하겠지만 내가 약한 위치에 있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물어뜯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는 게 좋다. 이것도 내가 이제 그 친한 형 얘기야. 그 투자회사 하시는. 얼마 전에 제주도로 같이 갔는데 3박 4일을 같이 있는데 가는 데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 하는 거야. 식당에서도 계속하고 뭘 놓고 가면 감사합니다. 뭘 가져가면 감사합니다. 뭐 젓가락을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물어봤어. 형님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서비스 직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나름대로 친절하려고 한대. 우리나라 사람들 유달리 좀 딱딱하고 약간 좀 명령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친절하고 웃으면서 일하다가도 그걸 계속 겪으면서 이게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고착화가 된대. 안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점점 냉수적으로 바뀌고 뭐 필요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감사하다는 어떤 이런 감정 표현을 자꾸 해주면 이 사람들의 그런 냉소적인 반응들이 좀 희석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어디 가면 항상 그들에게 특히 서비스 쪽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데 내가 많이 와닿더라고. 근데 그 뒤로 좀 많이 하고 있어 나도. 그 대표님 진짜 찐이시네요. 진짜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가짜냐? 그리고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되게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난 능력치가 안 돼. 네. 할 수 없어. 심지어 할 줄을 몰라.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뭔가 선한 마음에서 하는 건데 네. 할 수 없으면 없다고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지랑 이걸 지금 해결할 수 있니? 했는데 이거를 못하는데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야. 그쵸. 뭐 쉽게 말해서 내 타이어가 지금 빵꾸가 날라 그래. 예를 들어 타이어가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뭐 예를 들어 한 400km 가야 돼 부산을. 그 내가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타이어 볼 줄도 모르는 와가지고 대표님 제가 볼 줄 압니다. 탁 봐가지고 대충 보고 그 손상이 막 그대로 있는 채로 됐습니다 해. 나 그거 타고 가면 어떻게 돼? 못 돌아오겠지.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어. 조심해야 돼 이거 되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되게 능력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좀 멀리 해야지. 좋은 사람 같잖아, 복보기에는. 네, 그쵸. 다 뭔가 해주려고 하고, 막 들어와서 하려고 하고, 뭔가 일이 막 막혔을 때 해결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근데 정작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시간만 지체시키고, 자칫 잘못하면 아까 그런 정말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 이게. 큰 문제를 진짜 발생시킬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는 뭐, 이간질하는 사람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게 내가 되게 자존감이 높고 마음이 강하면 사실 이런 거를 좀 무시할 수 있거든. 그 욕을 듣는 게 아니고 얘가 이 욕을 하는 의도가 뭘까를 들어 우리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누군가 이간질을 할 때 이 이간질한 이유가 뭔지를 듣는다고. 얘가 뭘 필요해서 나한테 이런 이간질을 하지? 너 예를 들어서 나를 지금 저 운전해주고 있는 수행비서 욕을 해. 그 수행비서가 그 나쁜 놈이네 듣는 게 아니고 너가 왜 나한테 지금 수행비서 욕을 하지? 이놈이 운전을 하고 싶나? 이런 의도로 본다는 거야. 이해같이 무슨 말인지. 네. 저놈이 나쁜 놈이야? 왜? 이걸 듣는 게 아니고 들어면 들어. 얘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자존감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쟤가 왜 나쁜 놈이지를 듣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멀리 해야 돼. 내가 괜찮아도 이 사람이 나를 이간질한다는 거는 누군가 이 사람이랑 나랑 연결된 고리가 하나 있다는 거잖아. 그쵸. 나는 괜찮아도 쟤한테 내 욕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얘 때문에 멀어질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빨리 이 연결고리에서 빼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멀리 해야 돼. 진짜 중요한 말이네요. 딱 시선을. 대표님, 오늘의 주제는 믿고 걸러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믿고 걸러야 된다.
믿고 걸러야 되는 사람의 특징. 일단은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기질이 안 좋은 사람을 일단 피하는 게 좋거든. 기질이 안 좋다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딱 써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기질 안 좋음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걸 알아보는 그런 육감적인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참 어렵다. 이 우리 같은 경우는 딱 만나서 대화를 한 3문장 나눠보면 기질이 좀 보여. 거의 90% 확률로 맞아. 딱 만나서 대화했는데 사기꾼이네 이러면 거의 사기꾼이고, 정상이네 하면 정상이고, 이 새끼 뭐 흑심 있네 이러면 보통 흑심이 있어. 그거는 왜 그러냐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사기꾼한테 당해봤고 흑심 있는 놈한테 마음 뺏겨봤고 뭐 이런 경험치가 있으니까 이제 그 똑같은 놈이 또 온 거야. 이제 대화를 보니까 너무 잘해주고 좋고 친절한데 패턴이 그때랑 똑같으면 이제 내 몸이 습득을 했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대화를 했을 때 비정상적인 사람, 기질이 좋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지. 그럼 구체적인 특징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너무 나한테 뭔가 이득을 계속 주려고 하는 사람은 좀 피하는 게 좋아. 계속해서 뭔가 나한테 해주려고 하고 자기는 가져가는 게 없어. 그럼 일단 좀 경계를 하고 봐야지. 그런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초반에는 진짜 이득을 줘. 예를 들면 사기를 칠 때 나한테만 쳐? 여러 사람한테 동시다발적으로 치잖아. 나 말고도 모두 다 같이 당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 사기당하는 A와 이 사기당하는 B가 뭔가 업무적으로 교류할 게 있어. 그럼 묶어줄 수 있어. 사기꾼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만큼 사기꾼들이 잘해줄 땐 잘해준다는 거야. 단편적인 것만 보고 이 사람 진짜구나 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직 큰 게 안 터졌을 뿐이야. 폰지 사기도 그렇잖아. 처음에 돈을 줘요. 네. 그래서 한 3년까지도 돈을 줘. 처음에 들어간 애들은. 왜? 뒤에 이만큼 끌어와야 되니까. 그렇다고 처음부터 1000명, 2000명씩 받을 수가 있나? 사기라는 게? 1명, 2명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나 요즘에 이거 투자했는데 돈이 지금 1년째 들어오고 있어. 그럼 내가 저 새끼는 못 믿어도 얘가 나한테 정말 신뢰 있는 사람이야. 얘가 1년째 받고 있대 돈을. 그럼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야. 받고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초반에 잘해주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나를 전도사로 만들려고 하는 걸 수가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요구하지도 않는데 여러 가지 인증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치. 불필요하게. 정작 홈택스는 인증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그러면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매사에 입버릇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 2가지 종류인데 입버릇이 안 좋은 거는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 남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 근데 보통 이 2가지가 결합이 돼 있어. 남 얘기 되게 많이 하는 이 사람은 되게 칭찬만 해. 이런 사람 본 적 있니 혹시? 아니, 없어요. 나도 없거든? 내 인생이 좀 잘못 살았나? 왜 그런 사람이 없지? 남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딱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 특히나 사람이 같이 2시간, 3시간 있다 보면 되게 내가 멋있는 모습도 있을 거고 되게 내가 추잡한 모습도 있을 거 아니야. 오늘도 내가 아침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물을 안 내렸나 봐. 큰일을 봤는데 와이프 될 사람이 이제 보더니 막 뭐라 하는 거야. 그걸 인스타에 올렸더라? 이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의 이런 추잡한 모습이 보완이 좀 돼야 되는데 아무튼 요는 사람이 같이 있다 보면 장점과 단점이 다 드러난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뭐 석가모니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좋은 모습만 유지하겠어. 그래서 얼마든지 깔려면 사람은 깔 수 있어. 그치? 내 단점이 지금 뭐가 있어? 웬 단점이요? 없죠. 너는 거짓말을 하는 게 단점이구나. 다 있단 말이야. 붙어있으면. 그런 약점을 우리가 노출시키면서 사람의 마음을 서로 열어가는 건데 남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 내 약점도 얘기할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지. 득이 없어. 대표님,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인맥을 자랑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것도 좀 조심하는 게 좋지. 물론 이게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해. 이게 참 대한민국 사회 진짜 치사한 게 제가 누구를 압니다로 되게 해결이 많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 참 치사스럽지. 얼마 전에도 내가 모 은행에 이제 수석 부행장님이 계시더라고. 근데 내가 또 우연찮게 그 은행의 다른 부행장님을 내가 알아 지금. 계열사 대표로 있는. 그래서 뭐 얘기 나누다가 제가 사실 그 대표님 후배입니다. 얘기를 딱 했어. 딱 전화를 바로 하시더라고. 내 좋아하는 동생이다. 이거 막 얘기를 해주시니까 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하거든 그 부행장님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한테 태도가 180도 바뀌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이거는 진짜 검증을 할 수 있는 인맥자랑이잖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정확히 알았고 둘이 내가 가까운지를 아니까 하는 거야. 그 대표님을 안다고 한 것도 하나의 과실일 수 있어. 누구랑 친하신 거 내가 아니까 아는 척을 좀 한 거지. 왜? 조금 저를 다시 봐주세요라는 의미거든 사실 이게. 내가 굳이 그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 가서. 근데 요 정도의 완곡한 표현이 있는데 그 아는 사람들은 막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피해를 주게 되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친하지 않은데 친하다고 얘기를 해. 그냥 그걸로 또 끝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뭔가를 그걸로 이용을 하려고 그래.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나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 한다 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그런 케이스들은 보통 대부분 가서 보면 몰라요.
예를 들어 내가 카페를 할 때 카페가 이제 크잖아 거기는 가끔 주차를 거지같이 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천시의 특징이야. 이 마계 인천의 특징이란 말이야. 주차를 똑바로 하면 되는데 거지같이 하는 새끼들이 한 명씩 있어. 그럼 직원들이 가서 뭐라 하잖아. 그러면 꼭 그놈들이 사장님 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 전화가 와 직원들이 대뜸 당연히 전화를 하겠지. 사장님 친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나랑 친한 놈은 너네한테 그렇게 얘기할 놈이 없어. 내 성격 알고 나를 원래 아는 사람이면 너네한테 하재준 대표님 친하니까 주차를 족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 그냥 무조건 그러면 그냥 혼내. 뭐 내쫓아 그런 놈들은. 차 빼 이 개새끼야 바빠.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다는 거지. 이게 의미 없는 인맥팔이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그 사람을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나 같은 경우 누구 친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내가 모른다 여러분. 잘 그냥 아유 대충 뭐 그냥 아는 사이입니다. 아 얼굴은 봤는데 아주 친하진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나 되게 많이 해. 그 사람이 뭔가 불편할 수 있잖아. 뭐 그런 것 때문에 친하다고 잘 안 하지. 아무튼 인맥팔이 하는 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 되도 않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인맥 자랑을 하는 거야. 대표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믿고 걸러야 되는 사람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기질이 나쁜 놈을 조심해야 돼. 대표님, 저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뭐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 동물이라고 대표님이 예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좋은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최대한 내가 베풀 수 있는 걸 베풀어 보는 방법이 있어. 물론 리소스가 좀 낭비가 되긴 하겠지. 이제 그만큼 내 자원을 써야 되는 거니까. 대신에 좀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어떤 부분에서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뭔가를 내가 계속 뭔가 잘해준다던가 뭐 계속 이 사람의 일을 도와준다던가 계속 내가 이 사람한테 득이 되는 행동을 해주는 거야. 그럼 보통은 기질이 이런 거를 계속 불편하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너는 더 힘이 있으니까, 너는 더 돈이 있으니까, 너는 더 뭐 여유가 있으니까 라는, 너는 더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걸 그냥 당연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 관계는 보통 이 사람이 나중에 잘 돼도 같이 시너지가 일어나지는 않더라고. 쉽게 말하면 너는 뭐 나보다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그치, 약간 그런 거지. 그게 꼭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라기보다는 받는 게 좀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 당연히 받으면 내 프로세스상 내가 뭔가를 받았으면 이걸 돌려줘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껴야 되거든, 사람이. 그래야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압박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관계도가 힘들지. 물론 이제 여유가 있다는 거는 뭐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을 줬어. 그럼 나는 이 사람보다 되게 여유가 없어. 그래서 내가 10,000원 정도는 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이런 성이잖아.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거를 알아보는 거는 일단 내가 많이 퍼줘보고 나서 파악하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 그런 것들은 이제 좋지 않다. 그럼 대표님도 대표님보다 여유 있는 분들한테 뭐 작은 이런 호의를 베푸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호의? 네. 웬만하면 난 동등하게 하려고 하지. 너무 부담이 되면 잘 안 가려고 하고, 그런 자리는. 근데 지금 그런 자리는 이제 많이 없는 것 같아. 웬만하면 같이 맞추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얼마 전에 내가 어디 골프장을 갔어. 리조트를 총괄하시는 이제 부장님하고 게임을 같이 했는데, 이분은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게끔 해주잖아. 나도 이거를 돌려주려면 나도 골프장 하나 지어가지고 한번 놀러 오세요 해서 해줘야 되잖아. 네. 근데 내가 그건 너무 힘들잖아. 버겁잖아. 그렇다고 해서 보니까 이거 돈을 또 더 얼마를 주기도 애매하고, 뭔가 선물을 주기도 조금 연배가 좀 있으셔가지고 뭔가 어렵더라고 좀. 그러던 찰나에 내 골프백에 있는 이제 네임택이 약간 아크릴로 생긴 좀 특이하게 생겼어. 영어로 이렇게 써있고 한글로 써있고 해가지고. 근데 그걸 보시더니 혼잣말로 이거 되게 특이하네, 이쁘네 이러시고 지나가시더라고. 내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뭘 하나 맞춰서 보내드렸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받았잖아. 네. 그럼 나는 그 받은 순간부터 어쨌든 간에 거기를 같이 있는 그 시간 동안 뭘로 갚지라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어, 보통은. 그래서 그냥 내가 뭐 대등한 관계거나 뭐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동갑은 아니어도 위아래로 아주 차이 나지 않거나 그러면 내가 술 한 번 얻어먹으면 내가 술 한 번 사면 되는 거고, 내가 밥 한 번 얻어먹으면 내가 밥 한 번 사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 내가 뭔가 선물 비싼 거 받았으면 내가 뭐 비싼 선물 하면 되는데, 관계도가 확 차이 나는 경우에는 좀 고민이 되지. 그럼 또 고민을 해 우리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건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긴 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래도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어떤 걸로라도 갚아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조금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이지. 물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대표님, 그러면 다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보는 거. 말이 앞서는 사람들은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변별력이 좀 생기는 것 같아. 나이가 어쨌든 간에 이제 40이 조금 넘었고 그동안 이제 사업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볼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늘은 거는 대화를 조금 했을 때 좀 캐치하는 거. 약간 그 사기꾼들은 약간의 그 이제 이상함이 있어. 옛날에는 그 이상함이 익숙치 않잖아. 좀 특이하다. 왜 이런 말이 약간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젠 아는 거지. 내가 모르는 뭔가는 없더라고, 이 세상에. 그건 욕심이야, 그냥. 그런 거를 좀 캐치하는 능력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약간 좀 협작꾼들을 보면 말이 많아. 일단 나도 지금 말이 많은데 어쨌든 말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말이 많은 거를 다 지키려고 하면 괜찮아, 그나마. 근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의 어떤 가치를 잘 못 느끼는 케이스들이 있어. 그럼 좀 멀리하는 게 좋지. 이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들 많았잖아요. 말수를 줄여라, 말을 줄여라, 지켜야 할 게 많아진다. 그렇지.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라는 건 되도록이면 줄이는 게 좋고, 뱉었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는 게 좋아.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보통 좋은 사람들이더라고. 대표님 그럼 술 드시고도 뱉는 말들 엄청 잘 지키는 편이신가요? 거의 난 다 지키지. 일단 술을 먹고 말을 잘 안 하고 말을 하면 웬만하면 지켜. 무슨 손해를 보더라도 가끔 내가 후회할 때가 있어. 아, 내가 이런 말을 왜 했지? 뭐 흥에 겨워서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너가 오면 안 되는 자리야. 예를 들어 내가 좋은 자리를 가는데 내일 좋은 사람들을 만나 너가 오면 안 되는 자리인데 내가 너 오늘 막 술 먹다 신나서 야, 너 형 내일 저기 가는데 너 올래?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네 했잖아. 어떻게든 나는 그럼 자리를 만들어 데려가. 양해를 구하고 뭐 하든지 예를 들어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아니면 뭐 사업하는데 야 그럼 내가 투자해 줄게. 뭐 내가 흥이 나서 했어. 나는 안 될 거 알아도 투자를 해 그러면. 예를 들어 네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는데 술 먹다 보니까 내 또 기분이 좋아졌네. 야 그런 사업을 해? 그 말도 안 되는 사업하네. 야 임마 형이 그러면 내가 좀 이만큼 투자할게 했어. 사람들한테 얼마나 후회하겠어. 내가 봐도 절대 안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뱉었잖아. 그럼 나는 해 일단. 대표님 뭐 사업하시는 지인분들 보면 대표님과 술 많이 먹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그 영상. 아니야 그 형들은 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괜찮아. 별로 실이 없어 그거는. 괜찮아. 대표님 그럼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은 그 사람의 주변을 보는 거지. 이거는 뭐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 사람의 주변을 보는 거는 중요해. 제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사실 그 사람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 중에 가장 확실한 장치긴 하거든 그게.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고 바로는 실행할 수 없는 일이라 즉각적인 데이터가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지내다 보면 이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 계속 만날 일이 있잖아.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평도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오래된 사람, 친해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말고 안지 오래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하고. 뭐 불알 친구든 아니면 동네에 그냥 건너가는 사람이든 그러면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뉘앙스를 좀 캐치할 수 있거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더라고. 예를 들면 그런 미묘한 차이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내가 뭔가 되게 일이 잘 됐어. 그리고 뭐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어. 뭐 A라는 사람이. 그럼 사람들이 A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 너가 잘 돼서 A가 되게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너가 잘 돼서 A가 조금 배 아파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도 모르게. 이건 이 사람의 평인 거야.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 사람이 그동안 지내오면서 저 사람과 A랑 지내면서 들었던 말들이나 행동에서 뭔가 보였던 게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말이 나가는 거거든. 아니면 이 지금 전달하는 놈이 되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있거나 또 셋 중 하나야. 그걸 잘 간파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런 주변의 평들은 보통 중요하더라고. 진짜 좋은 사람인지 한눈에 알아보는 법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화장실 가가지고 거울을 보는 거야. 왜요? 거기 보이는 놈이 좋은 놈인가 아닌가를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놈이 좋은 놈인지 아닌지가 금방 보여. 내가 봤을 때 좀 덜 좋은 놈 같아 그 놈이. 걔부터 빨리 좋은 놈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주변을 정리해야지. 그렇더라고 하다 보니까.